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 내일 아니야 라고 뒤로 뺄 수도 있지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죠. 영어로는요. I will take care of it. I will 가장 먼저 보시면요. I에다가 L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will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will 혹은 빠르게 발음할 때는 아으처럼 발음되게 돼요. I'll, I'll. 그런데 내가 얘기할 때 이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I will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Take care of it. Take care of. 무언가를 돌보거나 처리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게 사물이나 일이라면 처리하다가 되겠고요. 뒤에 사람이 등장한다면 돌보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거 처리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I will take care of it. 한번 내볼게요. I will take care of it. take care of. 이거는 따로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한 단어씩 끊어 읽는 게 아니라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렇게 한 호흡에 쭉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들을 때도 편하고 말할 때도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영어로 I will take care of it.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의 컨디션, 몸 상태가 어떤지 물을 때는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ow are you feeling인데요. 물론 기분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몸 컨디션, 몸 상태를 물어보는 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뒤에 today를 붙여서 오늘 컨디션 어떤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일을 하기 전이나 혹은 운동 전이나 이럴 때 컨디션 어때? 몸 상태는 어떤 거 같대? How are you feeling today? 다 같이 해볼게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 질문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생활 속에서 날씨 얘기하는 거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떤 나라 사람을 만나더라도 날씨는 이 스몰 토크 할 때 무조건 쓸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날씨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It's very cold today. Is라고 얘기하고 있죠. 날씨 얘기할 때 it is.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주어로 나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우 춥네요. It's very cold. 한번 더 해볼까요? It's very cold. cold도 있고요. 더울 때는 hot 혹은 습해요. humid. 이런 표현들 몇 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얘기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cold를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른 날씨를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정립하듯이 모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춥네요 라고 하니까 It's very cold today.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t's very cold today.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Talk to you later 이렇게 했습니다. Talk to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그래서 이야기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Talk to you 너에게 말을 걸어서 너와 이야기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Later 나중에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Talk to you later.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 때는요. 우리 잘 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잘 가. 나중에 얘기하자. Talk to you later. 혹은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야,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Talk to you later. 한번 내볼게요. Talk to you later.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연습하면요. 입이 움직이면서 입 근육 운동, 나중에 소리를 낼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조그맣게 얘기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 말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말하는 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환경이 딱히 안 된다면 나중에 해야지라고 일단 듣고 나중에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주변에 보니까 사람이 없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talk to you later. talk to you later.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몇 시에 자러 가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시에 자러 가세요? 하나씩 음의 단위를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시간이 궁금하다. 몇 시? 이렇게 시간이 궁금할 땐 What time? What time? 두 번째, 자러 가세요? Do you go to bed? Do you? 네, do you를 사용하면 뭐뭐 했어?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뭐뭐 하세요. 평상시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몇 시에 자러 가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go to bed 이거는 자러 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몇 시에 자러 가세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한 번 더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되는 거죠. 일어나다는 get up이나 wake up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wake up은 눈이 번쩍 뜨는 거고요. get up은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뭐 둘 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써주시면 됩니다. get up을 한번 써볼까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한 번 더요. What time do you get up? 선생님 저는 어저께 헬스장에 가다를 go to the gym이라고 배웠는데요. 만약 이렇게 무언가를 배웠다면 한번 써먹어 볼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은 몇 시에 가세요? What time do you go to the gym? 그렇죠? 이렇게 배웠던 거 그냥 묵혀두기보다는 새로운 데 계속 넣어가면서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10문장을 배우지만 20문장, 30문장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 셔츠는 내게 꼭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셔츠를 입었더니 진짜 내 사이즈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꼭 맞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요. This shirt fits me. fit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몸에 꼭 맞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 옷 표현 꺼내주시고요. This shirt, 셔츠 외에도 earrings, cap, 혹은 jacket, pants 내가 아는 이 옷 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its me 이걸로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앞에 this shirt 이게 단수기 때문에 fits s를 붙여줬고요. 만약 shoes, pants 이렇게 복수 형태가 등장하면 그냥 fit만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헷갈린다면 그냥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틀려도 되니까 일단 내가 입어서 얘기할 수 있다. 일단 내 의사를 전달했다. 조금 어색할지언정 이걸 먼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This shirt fits me. This shirt fits me.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모닝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뭔가 요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어로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이 모닝콜이라는 거는요. 깨워주는 전화라는 게 되잖아요. 그냥 아침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세요 라고 전화하니까 이거를 영어에서는 wake-up call이라고 얘기해요. 약간의 콩글리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모닝콜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wake-up call로 기억해 주세요. 모닝콜 했다가 그게 뭐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n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뭐를 해주실 수 있죠? Give me a wake-up call. give 동사 뭐뭐를 주다라는 의미인데요.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이거를 하나씩 타닥 꺼내주시면 돼요. Give me a wake-up call. 나에게 모닝콜을 주다죠. 이거는 요청하고 있으니까 can you를 붙여서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아주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거 내 잘못이야.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거 한국어로도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이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 내 잘못, 내 탓이다. 영어로 It's my fault. It's my fault. 어떤 잘못을 했다면 잘못은 fault.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It's my fault. 그래, 내 잘못이지. It's my fault. 근데 만약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고 싶어요. 뭐 내가 진짜 딱 보니까 내가 전혀 관련된 것도 없고 근데 오해를 받은 겁니다. It's not my fault. It's not my fault. 혹은 남 탓, 너의 잘못이야 라고 하고 싶어요. It's your fault. 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바꿔가면서 Yes, it's my fault. It's not my fault. It's your fault. 이렇게 한번 가지고 놀아보셔도 좋습니다. 그거 내 잘못이야. 영어로 뭐라고요? It's my fault. It's my fault.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이거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상대방이 어디 갔지? 이렇게 막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걸 들면서 Are you looking for thi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Look for 이거는 뭐뭐를 찾다인데요. 찾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찾아 헤매고 있는 이런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문 가지고 올 때 이 look for를 꽤 많이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찾아 헤매는 듯한 모양을 상상하면서 look for, look for. 이 진행형으로 I'm looking for 하면 나는 지금 찾고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고요. 질문을 하면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되겠죠.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Are you looking for this? 다 같이 해볼게요. Are you looking for this? 네, 주변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한번 집어보세요. 저는 앞에 빛이 있네요. 좀 전에 이제 머리를 빗었거든요. 너 이거 찾고 있는 거야? Are you looking for this? 이런 식으로 네, 약간의 발연기 한번 섞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연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Are you looking for this?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저 건성 피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성 피부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I have dry skin. I have dry skin.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신체적 특징. 이럴 때도 I have가 등장해요. I have. 특히 have 동사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오는 거 하나씩 여러분 가져가 주세요. I have dry skin. dry skin 하면 이 건조한 피부, 건성 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길다면 long hair. I have long hair. 혹은 코가 크다면 I have a big nos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특징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건성 피부입니다. I have dry skin. I have dry skin. 나중에 뭐 해외여행 가시면 어떤 피부 타입이세요? I have dry ski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화장품 같은 거 살 때 이런 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매일 10문장 필수 영어 표현을 자동 암기가 될 수 있게 제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어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새로운 옷을 샀거나 머리 스타일을 딱 바꿨을 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어때? 이렇게 묻는데요. 영어로는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는요. how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do I look? 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사 look은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you look good 이렇게 얘기하면 너 좋아 보인다. You look handsome. 잘생겨 보여. You look pretty. 예뻐 보인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리액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How do I look?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How do I look? 한 번 더요. How do I look? 자, 머리 스타일을 바꾼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How do I look? 저 어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행은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친구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처음에 하면 좋은 질문은요. How was the trip? How was 패턴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뭐뭐는 어땠어요? 라고 과거인 was를 넣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The trip, 그 여행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는 the trip뿐만 아니라 How was the weekend?
주말은 어떠셨나요? How was your test? 시험은 어땠어요? 이렇게 내가 궁금한 것 단어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친구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How was the trip? How was the trip? 그렇죠?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함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냥 thank you, 고마워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모두 고맙습니다. 전부 다 고마워요 라고 해서 thank you for everything. 이것도 함께 외워주세요. thank you for 다음에 어떤 게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데요. 뭐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면 thank you for your help. 혹은 thank you for helping me.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초대하다가 invite. invite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요, everything, 모두, 여러 가지 이걸 넣어서 다 고마워요. Thank you for everything. 한번 더 해볼게요. Thank you for everything. 이 표현을 통째로 외워뒀다가 나중에 한 가지 도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면 딱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Thank you for everything.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말 잘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영어 이 리액션, 칭찬이 있는데요. 영어로 해볼까요? You did a great job.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did, 너가 했어. 뭐랬죠? A great job. 훌륭한 일을 했다, 잘했다는 말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쑥 다 빼고요. Good job 혹은 great job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문장 같이 할 때마다 good job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good job, great job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더 full sentence로 문장으로 얘기하면 You did a great job.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이 시킨 일이 있는데 아주 멋지게 해냈다면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정말 잘했습니다. You did a great job.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저 그거 잘해요. 내가 잘하는 거, 특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제일 간단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I'm good at it. I'm good at it.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은요, I'm good at 다음에 it 대신에 동사의 ing 형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I'm good at 뭐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테니스를 잘 친다면 I'm good at playing tennis. 골프를 잘 친다면 I'm good at playing golf. 혹은 여러분이 글쓰기를 잘 하신다면 I'm good at writing. 노래를 잘 부르신다면 I'm good at singing. 이렇게 동사에다 ing 넣어서 내가 아는 것들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습하는 겸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 넣어보셔도 괜찮고요. 내가 뭘 잘하더라 라고 생각한 다음에 여기 넣어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사 말고 그냥 명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I'm good at tennis. 저 테니스 잘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뭐 정확한 거, 완벽한 거 이것도 괜찮지만 얘기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실수 많이 해보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점점 다듬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배우고 끝 이게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매일 아침 같이 공부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틀린 게 있어도 수업 듣다가 저거 내가 실수했는데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교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취미로 생활 속에서 만들어 두시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교정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요, 넌 눈이 너무 높아. 키도 커야 되고요, 잘생겨야 되고요, 몸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예전에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조건들이 정말 까다로운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You're too picky. 너무 많이 골라대는 거 있잖아요. 고르다가 pick, 골라대는 걸 You're too pick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걸 원하다 보면 이게 조금 사람 찾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You're too picky. 혹은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난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양도 많고 막 10가지 조건을 막 꺼내는 겁니다.
그런 식당이 어딨어. 서비스도 좋고 고급스럽고 맛도 좋으면 가격도 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가격까지? You're too picky. 이 to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라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아, 너무 까다로워 이런 느낌으로 You're too picky. You're too picky.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요. 조금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작게 말한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Can you speak up a little bit?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Speak up. 한 번에 기억해 주세요. 소리를 높이다, 크게 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부탁하고 있으니까 Can you부터 시작해 볼게요. 뭐뭐 해주실래요? Can you? 뭐뭐 해주실래요? Can you?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실래요? Can you speak up? 한 번 더요. Can you speak up? 여기서 끝내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조금 느낌을 추가해보죠. 그냥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크게, 완전 크게가 아니고 살짝 볼륨 한 2개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a little bit, 조금은 a little bit이죠. 그래서 could you speak up a little bit? 조금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덩어리를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문장에서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해줄 수 있어요? Can you? 소리를 높이다, speak up, 조금만, a little bit.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머리 자르러 가셔서 얼만큼 잘라드릴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a little bit,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배웠던 덩어리 표현 훅 꺼내주시면 돼요. 조금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Can you speak up a little bit? Can you speak up a little b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요. 주말에는 주로 뭘 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영어로는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자, 여기서 가장 기본 표현은요. What do you do입니다. usually랑 on weekends를 빼볼게요. What do you do? 무엇을 하시나요? 평소에 무슨 일을 하세요? 이게 직업을 묻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돼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거기다가 usually를 붙여서 What do you usually do? 주로 뭘 하시나요? 보통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무엇을 하는지 보통 취미생활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잘 사용되죠. 여기다가 on weekends까지 넣어서 주말마다 주말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weekend가 아니고 on weekends 끝에 s를 붙여서 복수 형태죠. 그냥 딱 주말 하나가 아니고 매 주말 쭉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말마다 뭐 하시나요? 이게 뭐죠? 네, 취미를 물어보는 거죠. 주로 뭘 하세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자, 이제 What's your hobby? 이 질문 대신에 이걸 꺼내보세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도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로 하는 거 취미생활을 꺼내잖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한 번 더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Good job.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2시에 자러 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너 몇 시에 자러 갔어? 아침에 막 피곤해서 너무 졸린다 라고 하면 분명히 일찍 자러 간 것 같은데 너 몇 시에 자러 갔니? 이럴 때 하기 좋은 대답. I went to bed at 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일단 주어 동사인데요. 내가 I 자러 갔습니다. went to bed. 원래 형태는 go to bed라고 해주셔야 되는데요. go to bed 대신에 go를 went로 바꾸면서 과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죠. 이전 했던 거 과거는 이거 불규칙적으로 바뀌어서 go가 went가 됐습니다. I went to bed. 저는 자러 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을 말해주고 싶으면 at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2시, 2시 반, 8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도 at 2라고 해서 2시에 자러 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상황상 새벽 2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2 a.m. 혹은 2 p.m.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2시에 자러 갔습니다. I went to bed at 2. 한 번 더요.
I went to bed at 2. 여러분들은 어제 몇 시에 주무시러 가셨나요?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11시쯤에 자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I went to bed at 11.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이 자러 간 시간들 평상시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10번째, 마지막 표현은요.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I'm getting used to it. 저기 있는 used to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나요? I used to live in Seoul. 그냥 I 다음에 used가 나오면요.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계속해서 해왔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get을 사용해서 get used 하면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진행형까지 더해서 I'm getting used to it. 진행형, 지금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일 같은 걸 하는데 어때 좀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금. I'm getting used to it. 저랑 같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거 점점 익숙해지고 계시겠죠.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 뭐라고 시작해야 되지? 여기서 저기서는 미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하나씩 내가 아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10%에서 11%, 12%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 느낌이 바로 I'm getting used to it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getting used to it. 한 번 더요. I'm getting used to it. 그 느낌을 가득 담아서 이 표현 자체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기초 영어 탈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영어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쁜 날도 피곤한 날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추석 연휴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조회수가 조금씩 빠질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명절마다 이제 가족들이 함께 놀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많이들 들으시진 않으시거든요. 아마 이걸 듣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쁜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직전에 10분, 15분을 투자해서 꾸준히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첫 번째 문장부터 문장 만들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넌 할 수 있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죠. 네, 뭐라고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네, 여기서 you can을 사용해서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I can do it. 당신이 할 수 있으면 you can do i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동사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I can speak English. 골프를 칠 수 있으면 I can play golf.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볼게요. You can do it. 한 번 더요. You can do it.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I don't want to. 생각보다 더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영어 어려운 말, 이거 뭐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쉬운 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I don't want to. 뒤에는 동사를 넣어서 I don't want to go. 가기 싫어요. I don't want to study.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안다면 뒤에 거 빼고 그냥 I don't want to만 써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거 할래? 이거 뭐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 N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똑같은 겁니다. 와, 너는 5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안 변했냐?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렇게 해볼게요. You haven't changed it. 이렇게 have pp로 사용됐는데요. 여기서는 부정을 해주니까 haven't pp, change it 이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또 그대로라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현재 완료 이거 어떻게 쓰지? 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 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have pp를 쓸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You haven't changed it. 다 같이 해볼게요. You haven't changed it. haven't 이렇게 T 사운드는 보통 얘기하다 보면 생략이 많이 되고요. 강세를 주면서 haven't 이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you haven't changed it. 그 다음에 조금이라고 하면 a bit.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도 안 변했네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뭐라고요? You haven't changed a bit. 네, 오랜만에 우리 명절에 우리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잖아요. 와, 하나도 안 변했네. You haven't changed a bit. 네, 어린아이들은 쑥쑥 크지만 어른들은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보면 거의 안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차가 너무 막힙니다. 네, 저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대만 잘 정하면요. 울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 공항 근처로 이사하는 바람에 정말 편하게 갔다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차가 진짜 많이 막혔거든요. 그럴 때는 I'm stuck in traffic. I'm stuck in traffic.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I'm stuck in 뭐뭐에 꽁꽁 이렇게 막혀 있다는 느낌인데요. traffic 이 교통 상황에 막혀 있다. 차가 너무 막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I'm stuck in traffic. 원래 4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근데 진짜 명절에 많이 막힐 때 6시간, 7시간 이상 또 흔히 걸렸습니다. 그럴 때 집에 전화가 옵니다. 어디니? 라고 하면 Oh, I'm stuck in traffic. 지금 차가 너무 막히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해볼게요. I'm stuck in traffic. I'm stuck in traffic. Good job.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요. 너 그때 뭐 했어? 명절에 뭐 했어? 뭐 딱히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었어 라고 하면 I just stayed home. stay라고 하면 머무르다죠. stay home은 집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stayed home 동사에다 ed를 붙여줬고요. 네, I stayed home. 나 집에 있었어. 나 집에 머물렀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앞에 just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냥 단지 이런 느낌이 추가되는 거죠. 살짝의 감정이니까 연기를 해볼게요. 너 어제 뭐 했어? I just stayed home. 추석 때 뭐 하셨어요? I just stayed ho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지금 뭐 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명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냥 심심하게 집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되죠?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진행형을 사용했습니다. What, 무엇을 are you doing? 지금 하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now는 빼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붙이면 지금 뭐 하세요? 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그리고 이 be 플러스 ing가 진행형,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라고 하면 내일 뭐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하세요는 What are you doing now? 내일 뭐 하세요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이거 검은색으로 했어요 라고 있습니다. 명절이니까 기분 좋죠? 나가서 우리 조카 옷 한 벌 사줄게. 갔는데 색깔이 애매한 겁니다. 이거 검은색으로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 have this in black?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do you have를 사용해서 뭐뭐를 가지고 있나요? 뭐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상점 가서 뭘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찾는 게 없으면 그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게 바로 do you have 라고 보시면 됩니다. Do you have this
이거 있어요 라고 내가 가지고 간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Do you have this?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말하고 싶으면 in 다음에 색 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검정색은 in black, in blac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this in black? 이거 검은색으로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Do you have this in black? 검은색이 아니고 파랑색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 have this in blue? 네, 그리고 초록색을 찾고 싶으면 Do you have this in green? 색깔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8번째입니다. 저 내년에 30인데요. 어렸을 때는 추석 때 친척들 가족들 모이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 몇 살 되냐? 그러면 저 내년에 30됩니다. 네, 그냥 29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나이가 앞으로 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요즘은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 I'm turning 30 next year. I'm turning 30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urn 다음에 숫자를 넣으면 네, 그렇게 되다, 어떤 나이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형 사용해서 I'm turning 30 이러면 미래 느낌을 주는 거죠. 30살이 돼요. 30이 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next year, 내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next 다음에 year, 네, 해를 넣으면 다음 해가 되고요. next week, 다음 주, next month, 다음 달, 이렇게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연습하면서 나중에 시간표 말할 때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 내년에 30인데요. I'm turning 30 next year. 저 다음 달에 30인데요. I'm turning 30 next month. 저 다음 주에 30인데요. I'm turning 30 next week.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가면서 말하는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완전 바꿀 때도 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절에 피해야 되는 말 중 하나가 너 살쪘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먹을 거니?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 표현 써보세요. I'm going to go on a diet. 물론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냥 들으면 기계적으로 훅 얘기하는 겁니다. 너 살쪘네. 다이어트 할 거예요. 네, 이러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I'm going to를 사용해서 미래의 계획을 말하고 있네요. 뭐뭐 할 거예요. 뭐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할 겁니다 라고 하면 I'm going to가 잘 어울립니다. 저 뭐뭐 할 거예요. I'm going to. 저 뭐뭐 할 거예요. I'm going to. 다이어트 하다는 go on a diet. go on a diet.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I'm going to go on a diet. 한 번 더요. I'm going to go on a diet. 그렇죠? 자, 10번째는요.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 갈 때도 사용해도 되고요. 혹은 뭔가를 준비할 때, 뭔가를 만들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시청 가고 싶은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하면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이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오래 does it take는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take 동사가 정말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간이 걸리다거든요. 그래서 대답할 때는요. It takes 그 다음에 시간 넣어주시면 돼요. 5 minutes, 2 days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 넣어주시면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외워주세요. How long does it take? 한 번 더요. How long does it take? 외운 다음에 그냥 어디든지 써먹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만약 제가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라고 하면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준비 거의 다 해가. How long does it take?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입으로 따라하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들 한 번씩 꼭 겪거든요. 그럴 때 이거다 하면서 내 속으로 How long does it take? 연습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이 10분, 이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추석이고 주말이고 이럴 때도 우리가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혼자서 듣는 것도 괜찮지만 가족들이랑 같이 혹은 친척들이랑 나 요즘 영어 공부한다라고 해서 함께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5070 왕초보도 영어로 말하는 필수 영어 표현 제가 10개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같이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약간 야 내가 말했잖아 이런 느낌으로 I told you, I told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다는 tell인데요. 말하다가 여러 가지 뭐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고 speak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다라고 할 때는 tell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예전에 유명한 노래도 있었죠. Tell me, tell me, 테테테테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tell 다음에 me, you, 철수, 영희 이런 사람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과거니까 I told you 내가 말했어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told you, I told you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뒤에 붙여주셔도 되고요. 네, 그거 빼고 그냥 I told you만 얘기해도 내가 말했지 그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해볼게요. I told you, I told you 두 번째는요.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말로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think he likes me. 네, 주로 두 가지 사용하는데요. I think랑 I don't think 이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뭐뭐인 것 같아요. I think 뭐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요. I don't think 이렇게 부정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He doesn't like me.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돌려 말한다면 I don't think 뭐뭐인 것 같지 않은데요. He likes me. 그가 나를 좋아하는 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여기 I don't think 여기다가 부정 형태 주는 게 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살짝 돌려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I don't think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He likes me.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전체 문장 두 가지 의미단이죠. I don't think he likes me. 한 번 더 해볼게요. I don't think he likes me. 한 번 더요. I don't think he likes m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는 한 호흡에 쭉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 꺼낸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영어 문장을 만들고 나중에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좀 쉬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째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Get some rest. 휴식을 좀 취하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Get some rest. 한 번 더요. Get some res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다양한 표현을 붙여서 You should.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You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 Get some rest. 넌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어. 너 그거밖에 일 안 해놓고 왜 좀 쉬려고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양한 문장 구조 배울수록 여기다가 섞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쉬다. Get some rest. 한 번 더요. Get some rest. get에다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보세요. 주어 없이 이렇게 동사부터 시작한다면 뭐뭐 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무 안쓰럽게 일하면 야, 좀 쉬어. Get some rest. Get some res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기절해 버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뻗어버렸구나 혹은 필름이 다 끊겼을 때 이 말을 사용해 보세요. I pass it out. 이렇게 했죠. pass out. 이거는 기절하다인데요. 정말 기절했을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기절하듯이 뻗어버렸을 때
혹은 술 마시고 이렇게 필름이 끊겨버렸을 때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나 기절해버렸어. I pass it out. 야, 어젯밤에 내가 11시에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았어? 나 완전 기절해버렸지 뭐야. I pass it out. 한 번 더 해볼까요? I pass it out.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제 뒷담화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옆에 있는 철수가 내 욕을 하고 다닌 겁니다. 성지원 그 별로라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잡아서 너 내 뒷담화했어? 영어로 Did you talk behind my back?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Did you를 사용해서 너 뭐뭐 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저같이 이렇게 좀 소심한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했어 이렇게 못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제 3자를 통해서 야, 걔가 내 뒷담화 했다고? 남자면 did he, 여자면 did sh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름 넣어서 철수가 그랬다고? did 철수? 이런 식으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덩어리로 한 번에 기억해 주세요. talk behind my back. 내 뒤에서 뒷담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네, 내 뒤에서 하니까 my back이라고 있어요. talk behind my back. 이야기하는데 내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뒷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덩어리로 다시 해볼까요? talk behind my back. talk behind my back. 그죠? 좋습니다. 그럼 덩어리 이제 두 개 꺼내면 되겠죠? 뭐뭐 하셨어요. Did you? Did you? 내 뒤에서 뒷담하다. Talk behind my back. Talk behind my back. 쭉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기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너 알지? 원래 do you know라고 해야 되지만 구어체에서 편하게 이렇게 친구끼리 얘기한다면 그냥 주어부터 you know 이렇게 가주셔도 괜찮아요. 너 알지? You know?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What I'm saying. what 주어 동사 문장 중간에 이렇게 사용하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What I'm saying. 내가 진행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뭔지 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보통 붙여서 쭉 연결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상대방이 막 이러고 있으면 야, 뭔 말인지 알지?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거죠. 통째로 외워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제가 말이 너무 많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나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정적. 야, 내가 말이 너무 많지. Am I talking too much?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 있는 say와 tell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면 순수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느낌은 talk에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I'm talking. 내가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 Am I talking? 내가 말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뒤에 too much. 아주 많이. 너무 많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내가 말하고 있어? Am I talking too much? 어떤 특정 내용을 얘기하기보다 그냥 이야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다도 괜찮지만 이야기하다로 외워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Am I talking too much?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말 너무 많죠? Am I talking too much? 한 번 더요. Am I talking too much? 약간 머쓱, 민망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너 타고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영어 공부하는데 막 진짜 10만 명 중 한 명꼴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도 막 진짜 농구하는데 엄청 잘하고 골프 치는데 몇 번 스윙 안 했는데 팡 엄청 멀리 나가고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을 You're natural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Natural, 자연스럽게 타고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연습 얼마 안 하는데도 잘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야가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이 농구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막 잘하는 거 아니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뭐 한 가지 분야 뭐 타고날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저는 뭐 진심 어리게 물론 질투도 좀 나지만 뭐 어쩔 수 있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You're a natural 이렇게 그냥 칭찬해 줍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You're a natural. You're a natural. 너 타고났네.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9번째는요.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얼마나 많이 하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많이 해주세요. 표현을 알아야겠죠? 영어로 You have beautiful eyes. Beautiful. 아름다운 eyes. 눈이 되는 겁니다. 보통 눈 두 개 한꺼번에 얘기하면 eyes라고 복수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have 동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뭐를 가지고 있다.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네요. Beautiful eyes.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네요. 뭐죠?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이거 외에도 You have brown eyes. 눈이 갈색이시네요. You have brown hairs. 머리가 갈색이네요. You have long legs. 다리가 기시네요. 이렇게 어떤 신체적 특징 아는 거 있으면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You have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칭찬할 수도 있고요. I have를 사용해서 내가 그렇다라는 거를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have 동사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해 주세요.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You have beautiful eyes. 한 번 더요. You have beautiful eyes. 그렇죠? 마지막 10번째는요. 할 걸 그랬어요. 무언가를 해야 됐었는데 귀찮아서 넘겨버렸는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할 걸. 영어로 I should have done it. should have인데요. 이게 축약형으로 should에다 v만 붙어 있죠. 이거 have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리가 should have가 아니라 should have, should have. 네, 이렇게 소리 난다고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다 보면 나중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I should have. 그 다음에 PP 형태, done. 동사의 PP 형태고요. I should have done it. 이거는 과거에 무엇을 해야 됐는데 안 해서 후회하는 느낌. 할 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통째로 외워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문장 구조 나왔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할 걸 그랬어요. I should have done it. 한 번 더요. I should have done it. 한 번 더. I should have done it. Good job.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퀴즈는 너 타고났더라 라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오늘 배운 거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한가위인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걸 이길 그건 없거든요. 네,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즐겁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 막 적어주시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 카메라, 이 녹음기를 넘어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 쉬지 않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